새벽 5시 강명숙의 눈이 떠졌어요. 시골 농가 카페의 주인장인 그녀는 늘 이 시간에 깨어나 하루를 준비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옅은 햇살이 낡은 원목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또 도현이 꿈을 꿨구나. 명숙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꿈속에서 아들 도연이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5이 된 아들이지만 명숙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 열병에 시달리던 그 아이였어요. 홀로 키운 아들, 그것도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반듯한 직업을 가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그를 향한 걱정을 멈출 줄 몰랐어요. 부엌으로 향하면서 명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수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였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거리감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걸까? 명숙은 자책하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원두를 갈아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이 소리가 좋았어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도연이 대학에 들어간 후 혼자 남은 시간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녀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첫 손님은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명숙이네. 오늘도 일찍 문 열었네.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명숙이네 아들, 도현이 말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이장님의 물음에 가슴이 또다시 답답해졌어요. 잘 지내죠. 바쁘게 살고 있어요. 연구원 일이 힘들다던데. 몸 관리 잘하라고 해. 네, 그럴게요. 이장님이 나간 후 명숙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아직 새벽이었어요. 아들이 늦게까지 일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아침 꼭 챙겨 먹어라. 엄마가 보고 싶구나. 답장은 2시간 후에 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지우랑 같이 갈게요. 명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답장이 와서 다행이었어요. 도연은 항상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가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이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카페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로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간혹 도시에서 힐링을 찾아 온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명숙은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로를 건넸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정성스럽게 구운 스콘,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카페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도연의 동생 지우였어요. 29의 지우는 언니처럼 든든한 존재였어요. 결혼하지 않고 오빠와 어머니 곁에 머물며 가족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명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도현이한테 무슨 일이? 오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회의 중에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명숙의 손에서 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그 소리가 카페 안을 메아리쳤지만 명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지우의 말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병원이 어디야? 지금 당장 가자. 분당 제1병원이요. 제가 차 가져왔어요. 명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서둘러 카페 문을 닫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돌릴 수조차 없었어요.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왔어요. 차 안에서 명숙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과로일 거야. 우리 도현이는 건강한 아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도연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는 것을, 얼굴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서 절박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스러운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도현이는 어때? 아직 검사 중이에요. 의사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도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했어요. 명숙은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2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환자의 어머니입니다. 일단 의식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고 몇 가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명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지우가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계속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병실로 들어갔을 때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본 명숙은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걱정하게 해서 죄송해요. 도연의 약한 목소리에 명숙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괜찮다. 이제 엄마가 돌봐줄게. 회사는 생각하지 말고 몸부터 회복하자.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멀찍이 서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명숙에게는 너무나 이상했어요. 남편이 아픈데 왜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명숙은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도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2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도현아,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명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지키겠다고,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는 최소 1달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회사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걱정됐거든요. 그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번 프로젝트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여보, 회사 일은 생각하지 말고 쉬어요. 수진이 도연에게 죽을 건네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어요. 수진은 겉으로는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남편이 쓰러진 것도 귀찮았는데 이제 간병까지 해야 한다니 짜증이 났어요. 명숙은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들이 아픈데 왜 저렇게 건성으로 대할까요?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건드리면 아들이 힘들어할 테니까요. 수진아, 내가 도현이 돌볼 테니까 내가 할 일 있으면 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표정에는 짜증이 스며 있었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소해야 하고 계획하던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사업 준비도 미뤄야 했어요. 무엇보다 요즘 만나고 있는 남자와의 약속도 계속 연기해야 했어요. 지우는 오빠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매일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해오고 오빠와 함께 가벼운 산책도 했어요.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것이 후회되지 않았어요. 가족이 곧 그녀의 전부였거든요. 오빠, 이제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지우야, 너 때문에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가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하지만 지우는 형수 수진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오빠가 아픈데도 휴대폰만 보고 있고 가끔씩 몰래 외출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 계속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지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아픈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오히려 커져갔어요. 명숙은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며 불안감을 느꼈고 지우는 형수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명숙이 카페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이 조용했어요. 도연은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현아, 수진이는 어디 갔니? 친구 만나러 갔어요. 오래간만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늦지 않게 들어올 텐데. 명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아직 회복 중인데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테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고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어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지우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엄마, 형수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일이야? 어제 형수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시내에서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확실해. 네, 분명히 봤어요. 그 남자가 형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고 형수도 전혀 거부하지 않았어요. 명숙은 머리가 띵했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니요. 일단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도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명숙과 지우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점점 더 자주 외출했고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연에게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어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 어떻게요?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아. 뭔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 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는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빠, 지금은 몸 회복에만 신경 쓰세요. 그래, 너 말이 맞아. 하지만 도연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내가 예전과 달라진 것은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아픈 것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한편 수지는 자신의 이중 생활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민준이라는 이름의 사업가였는데 그는 수진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어요. 남편과는 달리 돈도 많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수진아, 언제까지 그런 답답한 생활을 할 거야? 나랑 함께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남편이 아픈 상황이라. 그래서 언제까지? 내 인생은 어떡할 건데? 민준의 말이 수진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그녀는 점점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우가 형수를 미행하다가 그들의 만남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엄마, 이제 확실해졌어요. 명숙은 사진들을 보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어떻게 해야 할까? 도현 오빠한테 말씀드려야죠. 아직은 안 돼. 도현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 명숙은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사실을 알리면 아들의 상태가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어요.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 간병을 도와야 하는데 며느리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몰랐어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 후 도연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어요. 의사는 조만간 직장 복귀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며느리 수진의 불륜 증거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실해졌거든요. 지우는 계속해서 형수를 관찰했고 그녀가 민준이라는 남자와 만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 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오빠에게 말씀드려야 해요. 지우야, 아직. 아니에요. 오빠가 더 다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형수는 이제 아예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수지는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밖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집에 와도 도연과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가사일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명숙과 지우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도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말도 거의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명숙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진실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았어요. 도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수진이 일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 도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빠, 죄송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형수가 민준이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그것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도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픈 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니요. 증거가 있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수진이 민준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도연은 사진들을 보며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상실감이 더 컸어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아내는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들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수지는 가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했어요.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도연이 아내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피곤한데. 민준이라는 사람 알아? 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어요. 민준이. 그게 누구야?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또. 도연은 지우가 찍은 사진들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친구가 이렇게 만나니 모텔에까지 들어가면서 명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 도현이가 아픈 동안 바람 피우고 다닌 거 다 알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알았어요. 맞아요. 바람 폈어요. 그게 어때서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수진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사람이에요. 남편이 맨날 아프다고 누워있고, 시어머니는 간섭하고, 시누이는 감시하고, 이런 생활이 지겨웠어요. 수진아, 그래도 그래도 뭐요? 나한테만 희생하라고 하면서, 내 꿈은 언제 이루라는 거예요? 민준이는 나를 이해해줘요. 나와 함께 사업도 하고 싶어 하고요. 도연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녀에게 이 가정은 그저 짐이었을 뿐이었나요? 그럼 우리 이혼해. 도연의 말에 수지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명숙은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경악했어요. 가정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가요? 수진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니? 네.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짐을 쌌어요. 많은 짐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민준이 사준 비싼 가방에 옷까지 몇 벌만 넣었어요. 언제부터였어? 도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3개월 전부터 당신이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나를 신경 쓰지 않을 때부터 내가 이래서 가정을 꾸려나간 건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수지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수진아, 명숙이 그녀를 불렀어요. 앞으로 도현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집 근처에도 오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올 일 없을 테니까요. 수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명숙과 지우는 그런 도연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 괜찮아, 지우야.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상실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명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도현아, 엄마가 있잖아. 지우도 있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했어요. 며느리가 떠나서 다행이었지만 아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몰랐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어요.
도연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회사에 복귀했어요. 이혼 과정도 순조롭게 끝났고 수지는 정말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족들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도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었어요. 아픈 동안 미뤄뒀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떠올랐어요. 연봉도 대폭 인상되었고 승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도연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어요. 고맙습니다, 부장님.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도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도 있었어요.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은 어머니와 지우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지우야, 내가 팀장으로 승진할 것 같아. 정말 우리 도현이가 명숙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껴안았어요. 지우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이런 순간이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방에서 수진이 남겨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수진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수진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평범해. 나는 더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이 집에 있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만 보지. 하나의 인간으로는 보지 않아. 지우는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 민준이를 만났다. 그는 나를 이해해줘. 나의 꿈과 야망을 말이야. 도연은 일기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수진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사진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수진이 민준과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도연이 아프기 훨씬 전부터 찍힌 것들도 있었어요. 즉, 불륜은 3개월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은 망설였어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요? 한편 명숙은 카페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떠난 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억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여자는 혜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최근에 마을 근처로 이사 온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이 카페를 찾았다고 했어요. 정말 분위기 좋은 곳이네요.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혜진은 그날부터 거의 매일 카페에 왔어요. 명숙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둘 사이에는 편안한 친분이 생겼어요. 지우는 혜진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이분이 오빠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빠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혜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좋은 분 같은데. 오빠한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도연이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도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
그것도 그렇네요. 하지만 지우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오빠와 혜진 선생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며칠 후 도연이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집에서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서랍 뒤쪽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어요. 수진이 숨겨둔 것 같았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어요. 컴퓨터에 연결해 보니 그 안에는 민준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대화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민준아, 남편 돈으로 우리 사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남편이 승진하면 퇴직금이랑 연봉이 많이 올라갈 거야. 그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으면 되지. 수진이는 정말 똑똑해.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 조금만 더 기다려. 남편이 아픈 틈을 타서 천천히 준비할게. 도연은 메신저 내용을 읽으며 경악했어요. 수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자신의 성공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대화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너무 예민해. 특히 지우는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어. 하지만 그들이 뭘 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수진이 말이 맞아. 그리고 설사 들켜도 상관없어.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니까. 도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진이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요. 자신과의 결혼도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지우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현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네.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요. 도연은 서둘러 USB를 뽑고 컴퓨터를 껐어요. 이 내용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알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지우는 오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또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USB 안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까 배신감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녀와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에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정말 다행이다. 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만 보고 살겠어요. 명숙은 아들의 말에 기뻤어요.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아직 USB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우연히 오빠의 방에서 그 USB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컴퓨터에 연결해 봤는데 그 안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민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민준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진짜? 내 아이야? 글쎄, 도연이 아이일 수도 있고 내 아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일단 이혼부터 하고 생각해 볼게. 지우는 경악했어요. 형수가 임신했다고? 그것도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 사실을 오빠가 알고 있을까요? 지우는 급하게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 이거 봐요. 도연은 지우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진짜야? 네,
형수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다고 해요. 도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하지만 수진은 이미 떠났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어요. 일단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요? 수진이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겠어. 하지만 수진의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번호도 바뀐 것 같았어요. 마치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알아보자. 혹시 아기가 정말 있다면 명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는 미워하지만 손자 또는 손녀라면 얘기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수진이 이미 아이를 지웠다는 것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의 친구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혹시 강도현 씨 맞나요? 수진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수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고 해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수진이 가방에서 응급 연락처로 도현 씨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비 문제도 있고요. 도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병원에 갔어요. 명숙과 지우도 함께 따라왔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수진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을 잃은 채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상태가 어떤가요?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깨어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간호사가 수진의 소지품을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휴대폰과 지갑,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진료 기록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임신 12주, 유산 수술,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정말 임신을 했었고 아이를 지웠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오빠, 이게 지우도 진료 기록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도연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왜 목소리가? 누구세요? 저는 수진의 전 남편 강도현입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 오실 수 있나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그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수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은 민준을 병원 로비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 수진이가 임신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지웠더군요. 그건 수진이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저는 아이를 갖자고 했는데 도연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였든 이미 사라진 생명이었어요. 민준 씨,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진과 언제부터 만나셨나요? 1년 반 전부터요.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였어요. 그럼 수진이 저랑 결혼한 후에 바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보호자분들, 환자가 깨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수진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어요. 수진아 나야. 민준이야. 하지만 수진은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어요.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도연을 발견했어요. 여보, 당신이 누구예요? 도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니요. 수진 씨, 저는 강도현입니다. 당신의 지인이에요. 도현. 그 이름이 왜 익숙하죠? 의사는 수진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수진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깨끗한 백지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린 상태였어요. 민주는 매일 병원에 와서 수진을 돌봤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민준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도현 씨, 제가 수진이를 돌보겠습니다. 병원비도 제가 낼게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도연은 민준의 말에 안도했어요. 더 이상 수진의 문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수진은 퇴원했어요. 민준이 그녀를 돌보기로 했고 둘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수진은 끝까지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도연은 그들을 떠나보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도현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명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며칠 후 지우가 계획했던 일이 실현되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도연과 혜진이 만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혜진 선생님이시죠? 저는 명숙 사장님의 아들 도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따뜻하고 진솔한 성격에 도연은 호감을 느꼈어요. 혜진도 도연의 진중하고 성실한 모습을 좋게 봤어요. 시간 되실 때 함께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좋아요. 그렇게 도연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혜진은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진실하고 따뜻했으며 가족을 소중히 여겼어요. 6개월 후 도연과 혜진은 연인이 되었어요. 명숙과 지우는 혜진을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그녀는 정말로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과 혜진이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오후였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혜진 씨, 우리 가족이 되어주실 거죠? 지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그런 말씀을. 혜진이 부끄러워하자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너무 성급해.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도 혜진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명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수진과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와 둘이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그리고 항상 믿어주셔서요. 수진이와의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도현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혜진 씨는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그때 지우가 들어왔어요.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우야, 너도 와서 앉아. 네, 명숙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결국 이겨냈어. 그리고 더 강해졌고. 맞아요, 엄마. 지우야, 너도 이제 내 행복을 찾아야 해. 오빠만 챙기지 말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하지만 도연은 동생을 걱정했어요. 지우야, 엄마 말이 맞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오빠,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진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도연 씨, 수진이가 모든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요?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정말 죄송했다고.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렇군요. 잘 지내세요. 도연 씨도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어요. 오히려 수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혜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혜진 씨, 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혜진은 조용히 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진과의 결혼, 불륜, 이혼, 그리고 최근의 일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혜진 씨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예요. 고마워요, 혜진 씨.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1년 후 도연과 혜진은 결혼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명숙의 카페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도현아,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혜진은 명숙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고마워, 혜진아. 우리 도현이 잘 부탁해. 지우도 새로운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했어요. 형수님, 오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당연하죠, 지우 씨.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카페에 모여 앉았어요. 명숙은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수진과의 힘들었던 시간들, 아들의 병, 이혼, 그리고 새로운 만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도연이 말했어요. 그래,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명숙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지우가 덧붙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따뜻했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앞으로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날들만 남아 있었어요. 명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구나. 그리고 도연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혜진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해 했어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 행복했어요. 지우는 오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했어요. 이제 자신도 새로운 꿈을 꿔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가족들은 평온한 잠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불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한 잠이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을 때 명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넬 준비를 했어요. 도연과 혜진은 신혼집에서 행복한 아침을 맞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우는 오빠의 행복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강명숙 가족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찬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때로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어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어요. 명숙의 카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왔고, 명숙은 그들 모두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격려를 건넸어요. 도연과 혜진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어요. 첫째는 아들 민수, 둘째는 딸 예린이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명숙과 고모 지우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지우는 결국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그녀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빠 가족과 어머니를 챙기는 든든한 딸이자 누이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카페에 모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카페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명숙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만들어줄까? 그래. 예린이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응석을 부렸어요. 명숙은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도연은 아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지우도 남편과 함께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 형수님, 정말 부럽다. 우리도 빨리 아이 가져야겠어. 지우야, 너희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명숙이 막내딸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카페 앞 정원에 나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평화로운 일상에 감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명숙은 이 모든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몇 년 전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도연이 회상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소중함도 몰랐을 거예요. 혜진이 남편의 말에 공감했어요. 명숙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힘들 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도현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그때의 힘든 것들은 다 잊어져.
명숙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강명숙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배신과 상처를 이겨내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었어요. 카페의 문에는 명숙이 손수 적은 작은 글귀가 붙어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 글귀처럼 이들의 삶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어요.